자, 리가캠바이오가 우리 이제 종목 검색기에 떴어요. 오늘 개장 초에 종목 검색기에 이제 뜬 종목이 4종목 정도 돼요. 계속 유지되고 움직임 탄력이 나온 쪽은. 그래서 리가캠바이오가 이제 지금 재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차적으로 뜨고 나서 이제 요때 뜨고 탈퇴 재편입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고점에서 이제 눌려지면서 오늘 이제 그 슈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DB하이텍처럼 미리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제 뭐 슈팅 나오고 또 어찌 보면 바닥권이라 할 수도 없어요. 다시금 이제 앞전 고점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형성을 해놨으니까. IR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21일 날 내일 IR을 진행한다라고 공시를 해놓은 상태죠. 그럼 IR을 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폭등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1%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3,660만 주 수준의 상장 주식수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은 이제 40만 주를 넘겼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그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여기가 한 37만 주, 8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거든요. 그랬다가 미끄러지고 고점 대비 한 5% 가까이 밀려 떨어졌다. 지금 이제 저점에서부터 2%, 3% 이 정도 이제 되돌리면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손절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뭐 3%를 잡자니 변동률이 어찌됐든 14%대 변동이 나온 이후에 그러나서 이제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센 친구는 강력한 친구는 또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이 강한 친구는 아무래도 조정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변동성 기준에서 뭐 또 바이오 주다 보니까 뭐 위로도 이러한 어마무시한 뭐 슈팅 29.33%까지도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무너져 내릴 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12%씩 막 깨져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야, 이 끝내줘요, 대박이에요, 이 종목 되게 좋아요, 이렇게 무너질 땐 이건 뭐냐고, 과매도예요, 이렇게 할 수 있나? 또 수급이 꼬여 있는데도 주가는 올라가. 개인들이 떠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터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뭐 수급은 들어왔는데 오늘도 이제 뭐 주력주 설정을 잡아드리고 뭐 수급 범위 해석을 해드리고 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난 진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뭐가 아니 2차 전지 옹호론자들 또 엊그저께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이창환이 이창환 씨 에코프로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이거야.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대부분이겠지. 그리고 시가총액이 인위적으로 땡겨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인덱스 쪽에 일부 자금 들어오는 거겠지. 그게 어떻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해. 주식수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때려야지. 그런 엉뚱한 친구들이 나와서 헛소리를 하는데 일단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영향력이 크죠. 그 영향력이 커서 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그냥 엄청난 손실이 쌓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레고캠바이오였다는데 사실 이름 바뀐 건 알았는데 뭐 어떤 업체인지도 몰랐어요. 펀더멘탈적으로는 낀 부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수급 범위가 예를 들어서 4월 뭐 이때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게 예를 들면은 4월 3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적 수급이 오늘 빼고 오늘은 아직 그 집계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외국인 기관이 아주 고르게 쌍끌이로 들어왔어요. 못 들어지지 이렇게 되면 아주 못 들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3,66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지금의 기준에 170만 주 수준이면은 5%에 가까운 수급이 들어와서 아주 고르게 기타 법인은 기간으로 안 잡힙니다. 기타 법인은 기간으로 안 잡혀요. 그래서 기타 법인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가캠바이오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증권사 창고를 통해서 증권사 위탁을 해서 증권사 쪽에서 들어오는 거면 금융 투자로 잡히고요. 자기 자체의 계정
리가캠 바이오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자기 자체 계정으로 들어오면 그게 기타법인. 윤정두가 매수하면 그게 기타법인. 자, 75,500원에 매수는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짜증스러웠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뭐 수급 41만 2천 주 확대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이 신규 편입자 2.5%에서 추가 5% 편입, 그리고 손절 범위는 아까 올려드렸던 그 기준, 그렇게 해서 비중 없으신 분들은 채우시는데 다만 비중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비중 확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5% 이하면 이하지 5% 이상으로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상 우리가 이제 1차, 2차 편입 들어간 단가, 그 단가 수준,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이제 조금씩 당겨 놓는 거예요. 여기서 슈팅이 나와야 이제 수익인 거야. 그러니까 수급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5% 가까운 수급이 4월부터 들어왔어요. 2조 7천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얘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은 이수페타시스나 얘보다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은 LG 이노텍이나 그쪽의 유통 물량, 얘는 이제 외국인 8%에 대주 30%니까 38%, 나머지 뭐 기간 물량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외국인하고 대주주 빼고 나면 그러면 얼마예요? 외국인 대주주 빼고 나면은 62%가 유통 물량이란 말이에요. 62% 유통 물량에 기껏 해봐야 뭐 저 조금 찔끔 한 5%, 저게 공매대차 상환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누구도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레고캠바이오를 여기 있구나. 레고캠바이오를 기술적으로 한 번씩 들여다본 적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리가캠바이오가 된 거죠. 리가캠바이오.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들을 우리는 남겨놓는데 오늘 기준에서의 이 수급도 24년 4월 03일부터의 수급이에요. 대략적으로 5%에 가까운 수급이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그 정도까지 보면 돼요.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주력주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죠? 기준점만 명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만 명확하면 되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 주력주든 뭐든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해서 넣는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게요 앞으로 끝내줘요. FDA 승인되면은 초대박이에요. 그럼 그때 사. 점상 안 가니까 점점점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사면 돼. 확인되고.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끝내주겠다, 성장성 끝내준다, 뭐 하다못해 전력기기주들 뭐 미국의 행정당국이 정책적으로 다 5년 내에 다 바꿔주니까 실적 앞으로 끝내줄 거다. 다 필요 없어. 끝내준 게 확인이 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끝내주게 나온 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론은 이 친구의 경우도 펀더멘탈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뭐 전체적인 종목을, 이 친구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먼저 보고, 두 번째 기준은 뭘 봐요? 그렇죠. 메이저의 수급을 보는데 메이저의 수급이 좋아. 5% 이상이면 땡큐지. 근데 유통 물량이 무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급 가지고 와 대박이에요. 이건 어렵다는 거야. 물론 이제 오늘 40만 주니까 1%또 들어왔어. 누가? 프로그램 매수는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국내 기관은 이런 변동성 매매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들어오거나 하면은 금융당국이 제재가 좀 심해요. 야, 이런 매매 하지 마. 정상적인 매매 해. 이렇게. 외국계들은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선진 금융기법으로 고빈도 거래, 매수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거고. 어찌됐건 결론은 리가캠바이오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 받아야 돼요. 얘가 실적이 좋아? 얘가 실적이 좋냐고. 안 좋아. 리가캠바이오 그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증권사 몇 군데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 다올투자증권 이지수 애널리스트가 올려놓은 보고서 6월달에 나와 있으니까 6월달에 많이 나와 있네. 5월달에도 있고 리가캠바이오 보고서 좀 몇 개 해서 오늘 작업 좀 해주세요. 캡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리가켄바이오의 수급이 아마도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와줌으로써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잘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느냐,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적 가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좋아요? 아니, 실적 가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저평가라도 살 수 있는 종목이야? 아니죠. 어마어마한 고평가죠. 고평가야. 고평가인 이 종목을 자신감을 갖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실적을 배제한 나머지 부분에 수급 범위가 엄청난 매집을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 바탕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매수 평균 단가가 일단 어찌됐건 65,000원이면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거기에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 기타 법인 아니에요. 그 한국경제TV 정신 나간 그 꼬맹이 같은 경우에 한 달 매출이 수억이야. 1년에 20억, 30억을 찍어. 근데 기타 법인 프로그램 매매가 외국인 내지는 기관 이외에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타 법인이라고 그래. 기타 법인은 기관이 아닙니다. 일반 법인인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말도 안 되는 교육도 아닌 걸 갖다 듣고 앉아 있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두 번째 기준까지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기준은 뭐예요? 거래가 무조건 터져야 돼요. 거래가 무조건 터져야 됩니다. 수급이 일정 범위 들어왔는데 저거 해봐야 이틀 동안에 20만 주 해봐야 0.6%대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는 어찌됐건 5MA, 20MA 거래라고 치더라도 이게 무슨 거래야. 우리하고 안 맞아. 5MA, 20MA 거래 대금이 안 맞아요. 30만 주? 얼마야 그러면? 30만 주면 180억? 아니, 방 안에서 200억 이상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80억 어떻게 해? 못 들어가 우리는. 응? 그래 결론은 거래가 오늘처럼 터지는 날, 슈팅이 나오는 날 알아서 종목 검색해서 뜹니다. 알아서 이렇게 종목 검색해 떠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아서 DB하이텍 18일 날 45,450원에 뜨고 오늘 또 뜨고 알아서 한국가스공사 뜨고 SK이노베이션 뜨고 지금 탈퇴 신호까지 나와 있는 거죠. 얘도 수급 범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15%대까지는 우린 따라붙는다 했잖아요. 시가총액 1조 상처리. 그 기준 설정해서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뭐 펀더멘탈적으로 보고서 보고 아니 윤정두가 어떻게 알겠어. 방송 나와서 떠드는 친구들이 어떻게 알겠어. 지들이 애널리스트야? 아니잖아. 그러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해 놓은 거 갖고 나와서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타당성이 있느냐도 고민을 해보고 설정 범위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무작위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보고서 자료들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서 자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처를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자 4월 이후에 움직임이 나와줬다. 근데 이거를 너무 멀리 보기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서 올해 기준 월봉에서 볼까? 월봉은 좀 너무 멀 것 같고 뭐 월봉의 사상 최대치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의 경우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거 보시면 여기도 이 수급이 이상하죠. 그잖아. 수급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윤정도 말따나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속된 표현 미친 듯이 빠지잖아.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면이 크지 않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했는데 이게 얼마 5%뿐이 안 돼. 그럼 기껏 해봐야 10%야. 유통 물량이 60% 70%짜리 10% 들어와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매대차 상한 부분 생각 안 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에코프로 아니 뭐 뚫어지게 차익 실현하고 끝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정신 나간 친구 같은 경우는 들어왔으면 얼마나 들어왔어. 주요 주주집은 26%에 외국인 18% 해봐야 44%? 시가총액이 12조 5천억짜리가 안 된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자꾸 이거를 지하실 가는 애를 큰일 날 소리고 얘도 근본적으로 바이오주는 우리는 아주 싫어합니다.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만 지금처럼의 이슈를 만들어 놓고 거래를 수반시키는 경우에는 뭐 HLB 10만 원대 엄청 차익 실현 잘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
아니, 그리고 뭘 어떻게 해. 그 다음 범위에서 우리는 또다시 두 번 하한가 많고 돌릴 때 거기서 또 따라붙어서 또 수익. 그냥 매일매일 수익이야. 리가켄바이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봉상의 기준에 이제 저 수급 범위의 기준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일단 수급이 형성돼 있죠. 오늘 기준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 39만 3천 주 1.1% 정도 들어온 수급 적지 않아요? 그 수급 범위가 어떻다? 꺾여져서 들어온 모습이 장 끝나고 나면 확인되겠죠. 그러면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 논리의 수급 기준에서. 그죠? 그리고 캔들 기준의 패턴 범위에서 오늘 이제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아까 DBI텍을 설정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DBI텍이 오늘 이전에 OMA 20MA 거래량 우리하고는 안 만들었죠. 전체 거래 대금 순위의 기준에서. 근데 이 친구는 OMA 20MA 거래가 일단은 터져요. 근데 오늘의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일 IR에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누가?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수급이 일단은 뭐 어떤 수급에서든 일부 들어왔단 말이지. 이걸 맹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범위에서부터는 최소 주간 단위에 이 거래가 나와야 돼요. 얼마? 주간 단위 거래에 2천만 주. 야, 오늘 300만 주인데, 그쵸? 오늘 300만 주 마감 때까지 해서 더 터져야 돼. 500만 주 뭐 이렇게 터지면 슈팅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일 IR 때 슈팅을 더 주든, 내일 쉬어가면 다음 주에 무조건, 이거 주봉이잖아. 다음 주에 무조건 저 2천만 주 대비해서 신고가잖아요. 근데 뭐 8만 5천 원까지, 8만 4천 원을 못 넘기는 흐름이다? 그러면 얼마? 요 하단 부분에 1,500만 주까지는 터져야 돼, 최소. 그러니까 단순 논리야.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설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언급을 안 하는 과거 데이터의 실적이라든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31%의 자사주 익 속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얘기해 주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알아야. 윤종도 이외에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 누가 그 얘기해. 지난번에 VVIP 방에 주말에 다 올려드렸죠. 삼성전자 2014년 이후에 자사주 매입과 이익 소각에 대해서. 밸류 프로그램과 7월 달에 세제 개편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슈팅 범위부터 해서 그런 내용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화사야? 아니지. 제대로 된 정보죠. 그런 기준하고 이런 리가켄바이오 바이오를 제가 윤정두가 알지도 못한 윤정두가 무슨 뭐 얘를 가지고 얘가 끝내주고요. 임상을 어떻게 하고요. 그건 다 뻥이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시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 기술적인 분석이 뭐라 그랬어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아니라 그랬잖아.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캔들 왜 봐요? 빨간색이면 누군가 샀구나. 파란색이면 야 힘의 강도가 누군가 판 힘이 더 세구나. 아시겠어요?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야. 이야 누가 계속 사갖고 제꼈구나. 응?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이야. 누군가 계속 팔았구나. 그거를 응용지표로 사용하는 거. 그거를 응용지표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볼린저 밴드든 뭐든 간에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걸 응용지표로 활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범위가 얘는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논리가 누적 수급이 단기적인 누적 수급이든 뭐 중기적이든 들어온 게 있느냐. 그리고 아니 수급 개풀 들어오면 뭐해. 어저께까지 수급 들어와서 뭐 찔끔찔끔 움직이는 이틀 움직였지만 3일은 무너졌잖아요. 다시 보실까요? 일봉에서 수급 들어오면 뭐해. 오늘 거래 터진 거 이외에 4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질질 흘러내렸잖아. 오늘 거래가 터지니까 슈팅인 거죠. 결론 뭐예요? 거래가 터져야 된다. 수급 범위 다 알겠어. 그 다음에 거래가 터져야 된다.
수급범위 다 알겠어. 그 다음에 거래가 터져야 된다니까. 펀드멘탈이 되고 일단은 뭐 단기 수급이 됐든 먼 수급이 됐든 수급이 유입돼야 되고, 응? 그러고 나서 뭐 일정 범위의 누적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러고 나서는요 거래가 좀 안 돼. 그 3박자 중에서 얘는 결국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수급을 놓고 보는 건데 수급과 뭐 심리를 본다 그랬죠. 그 심리의 모멘텀은 잡아갖고 있죠. 뭐 그 내용을 솔직히 저도 더 봐야 돼. 뭐 최근에 이슈 불거뜨려서 뭐 이거 이렇다 저거 이렇다 아까 보도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뭐 윤정두가 미리 읽고 아는 채 봐야 뭐 하겠어. 그런 보도자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수급을 일단 땡겼습니다. IR도 내일 진행한답니다. 요 기준에 재료 누출이냐 IR 때 뭐 이슈 범위가 재료 누출이냐 아니면 더 갈 거냐의 기준은 내일 기준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거예요. 그냥 내일 기준에 수급이 들어올 거냐.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흥분하시지 말고 주력주부터 채우시고 주력주 채우시는 그 흐름 속에서 현금 비중이 일부 여력이 생기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고 우리나라 프로그램 순매수 2위 거래대금 최상이 몇이에요? 지금 6위? 7위? 시가총액이 프로그램 2위의 기준만큼 시가총액이 뭐 2위이거나 또 시가총액이 7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 7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2위야. 그럼 오늘만큼은 급격히 대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준의 흐름이 37만 주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조금 눌려져 있는 흐름에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 우리는 그 자락에서 편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꺾여져 내려올 때 편입 단가 평균 단가보다 한 3% 이상 밀리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뭐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해 보고 대처하자. 대신에 마지노선은 오늘 저점을 찍고 돌리는 흐름에서 설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 어쩔 수 없다.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 무조건 갖고 간다가 아니라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데 수급이 꼬여진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계속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들여다보고 매수하고 공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올만 하면은 한 40만 주 들어오던 프로그램 수급이 20만 주대로 툭 줄어들어.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있겠죠. 근데 보여지는 수급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무너져 내릴 때 수급까지 꼬여진다면 무조건 아프지만 손절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급은 유지되는데 또 이슈 범위도 있고 누적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주가만 밀렸다. 그러면 이 저점 대비해서 2% 정도 돌리면 거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죠. 그게 74,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한 템포 뒤에 74,500원에 편입을 잡고 손절 범위를 72,500원으로 잡은 거예요. 수급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 저점을 다시금 못 지킨다면은 일단 덜어내고 보자.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 기준에서 사실상 누적 수급이 월등히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누적 수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점을 향해서 갔을 때 기준에 얼마? 37만 주. 지금은요 40만 주. 뭐 얼마 안 들어왔어. 그래서 원래는 기준점을 잡을 때 요 거래가 터져줘야 돼. 20만 주.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방도 일정 범위는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고점을 넘기는 수준을 잡으려면 최소 15만 주만 터지면 돼. 이제는 일단 거래는 이미 터져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장 마감 무렵까지 해서 요 정도 범위에서 안 밀리고 고점 수준으로 꼬리 다 감싸 안고 돌리려면 10만 주 수준까지는 거래가 실려줘야 됩니다. 근데 거래가 지금 좀 모자라요. 소폭의 거래만 가지고 가격 반발력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막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야. 비중도 막 흥분해가지고 나 더 살래. 대박 나겠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상태에서 이 거래가 터지든 아니면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부터는 이제 한 50만 주 정도. 여기서 맴돌거나 살짝 눌릴 때 50만 주 정도씩
좀 터져주는 흐름이 연출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그래야만 추가적인 슈팅 범위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우리는 74,000원이 아니라 74,500원. 어제 기준에서 이제 그 교육 자료를 설정을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어제 방송 원고에서도 그 원고 기준이 이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입니다. 저점을 찍고 돌릴 때 이렇게 장중 편입 기준에 저점 형성하고 2% 반등 시에 어떻게 한다? 거래량 상관없이 따라 붙는다. 대신에 그 저점을 손절 범위로 한다. 재차 이탈이 될 때. 지금은 이제 손절 범위까지는 좀 넓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놓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가 더 확장되는지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 눈에 보여지는 쪽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윤정도 거는 이동평균선을 넣어놓지를 않아요. 복잡하게 뭘 넣어놔. 깔끔하게 보는 거지. 이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고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는 이제 MA5, MACD, MACD 오실레이터를 위주로 봐요. 우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조지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소나 모멘텀 차트는 오카무라라는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금융공학도들이 이걸 다 만든 거예요. 누가 바보 마냥 이동평균선을 봅니까? 윤정도가 38년 주식했다고 그랬죠. 농담 아니라 객장 가면은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모는 종이에다가 차트 그렸어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금 나옵니까? 요 기준에서 만약에 여기가 거래를 떠나서 프로그램 수급이 꼬이면서 매도가 형성됐다면 이건 매도 기준이 됩니다. 파란 색깔. 근데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중립으로 초록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자락의 기준의 하방을 잡고 난 가격에서 2% 돌리는 게 74,000원인데 74,500원 요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대신에 무너지는 범위를 우리는 어떻게? 손절 범위로 기준을 잡겠다. 어디가 이탈되면요? 방금 전에 저점을 이탈시키면. 이 저점이 안 찍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점이 안 찍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음봉 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유지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유지의 범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수급의 훼손이라든가 특정 창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대처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기준의 5분봉 기준에서 우리는 편입 이후에 쭉 미끄러져서 고점 대비 뭐 5%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수급이 유지되고 있어서 유지를 했고 저점 찍고 돌릴 때에 신규 편입자 없으신 분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교육자료 올려드리는 아까 장중에 저점을 찍고 돌릴 때 설정 범위 그게 이제 하나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잡아드렸어요. 다시금 되밀리면 손절의 범위까지 설정을 한다라는 기준을 잡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좀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하고 분봉을 먼저 잡아드리고 그리고 76,300원에 한 45만 주 정도까지 더 들어오면 매수를 낼게요. 45만 주까지. 아니면 거래를 왕창 터트리고 들어올리면 그럼 매수를 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가격만 올라가면 그때는 추가 편입이 아니라 그냥 있는 물량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대처. 그리고 지금 하나 시스템도 22,200원에서 추가 편입에 비중 적으신 분들 비중을 막 늘려서 편입이 아니라 똑같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들어올린 폭의 기준. 우리가 19,950원부터 매수 사인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평균 단가가 2만 원대 초중반이 돼요. 그리고 지금 22,200원이고 그러니까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일부 수익이신데 추가 편입에서 5%는 채울 수 있고 대신에 오늘의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한다. 이탈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해석을 한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지금 뭐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화 주시고 함께 하십시오.